현장에도 애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랬었는데 오랜만에 내가 오랜만에 그런 얘기했어. 그 어제 수업하다가 야 나 요즘에 기초 수학하느라 졸라 노잼인데 야 간만에 파이널 이거 수업하니까 너무 재밌다. 나 혼자 애들은 표정 개썩고 있고 나는 이제 와 이제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그랬었지. 봐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지금부터 뭐 순간 변화율 저기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가 미적분의 미분이라는 걸 얘기할 때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미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거든. 미분 계수라는 말하고 뭐 순간 변화율 저희 같은 말이야. 같은 말. 한자로 번역한 거랑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랑 순간 변화율. 그럼 네이버에다가 내가 예전에 강사할 때 초반에 나도 이제 약간 두리뭉술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한번 네이버에 쳐봤어. 네이버에 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네이버에 옛날에 보니까 한 점을 향해 이거 몰라도 돼? 한 점을 뭐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점을 향해 다가가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 다가가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나와 있거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근데 여기다 내가 조금만 더 설명을 조금만 더 내가 더 보태자면 한 점을 향해 다가가는데 야 평균 변화율의 의미가 기울기잖아. 기울기는 식을 봐봐. 식 보면 기울기는 분수 아니냐? 분수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기 살짝 추가만 한다면 여기 요 정도 추가만 할게. 한 점을 향해 다가가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면 분모가 0이 되도록 다가가야 돼. 그래서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 분모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순간 변화율이야. 그럼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핵심 키워드만 잡아봐.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봐봐. 리미트를 씌울 거야 이렇게. 왜? 극한을 보내자고 했으니까 리미트를 씌웠어. 근데 리미트를 씌운다고 다 순간 변화율이 아니라 한 점을 향해 다가가야 된대.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점을 딱 픽스를 해. 픽스를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점을 움직일 거야. 움직이는데 한 방에 훅 가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자 이 점이 지금부터 한 점을 향해 다가가는데 이 점이 저 A라는 점을 향해서 쭉 곡선을 따라 다가갈 거야. 그럼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가는 느낌이지. 그러면 한 요 정도 왔다고 쳐봐. 이렇게 B가 이 정도 왔다고 치자. 그러면 B가 움직이면서 뭐가 변하기 시작하냐면 얘가 변하기 시작해. 당연한 얘기지. 얘가 뭐야?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그럼 대충 내 그림상 이렇게 되겠지? 기울기가 변했어. 그러다가 하나만 더 볼게. 좀 더 가까이 이 정도 왔어. B가. 그랬더니 기울기가 또 변해. 이렇게 변해. 아 그렇구나. 기울기 변하는구나. 근데 이 리미트를 딱 만나는 순간에 뭔 말인지 알지? 거의 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점 B가 점 A에 가서 포개진다가 아니라 A가 되기 직전까지. 그럼 그 말은 즉슨 뭐냐면 B가 저 점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졸라 가까이 다가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점 B의 X좌표 역시 누구를 향해 간다는 거야? A를 향해 막 간다는 거야. 그지?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밑에다가는 써야지. 뭐라 써야 돼? 아, B가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중이야?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중. 그럼 당연한 건데 리미트가 없을 땐 저 기울기는 평온하게 잘 있었어. 하나가 딱 있었다. 근데 얘를 만나는 순간에 기울기가 변하기 시작해.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가지는 그냥 기하적인 의미가 뭐였어? 직선의 기울기였어. 야, 기울기가 변해서 넓이가 되거나 기울기가 변해서 부피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 기울기는 변해봤자 기울기야. 같은 말이야. 얘가 만약에 의미가 넓이였잖아. 넓이가 변해봐야 넓이고 길이가 변해봐야 길이고 부피가 변해봐야 부피야.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 여기 어떤 값이 온다라면 얘도 그냥 뭐야? 기울기야. 그럼 이 기울기가 너를 만나 어떤 기울기가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야. 근데 극한이라는 의미는 뭐야? 결국 이 값이 어떤 하나의 값을 향해 다가갈 때만 극한값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지. 즉 여기에 있는 기울기들이 이제 복수형으로 할게. 복수형으로 기울기들이 어떤 하나의 기울기로 모인다라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극한에서 말했던 것처럼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약간의 직관적인 게 정말 필요해. 그러면 여기 노란색 기울기들이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점 A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그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약간 모여드는 느낌이 딱 들지. 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다 우리가 한글로 써볼게. 결국 여기 오른쪽 기울기는 이 기울기가
얘를 만나서 어떤 기울기를 향해 다가가는 거야? 점 A에서의 무슨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를 향해 다가가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로 향해서 뭐 다가간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이제 극한의 의미로 본다라면 이 기울기들이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지. 수렴하기 때문에 무슨 값이 있어? 극한 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해서 그 극한이 저렇게 수렴하는 상황에서 그 극한 값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말하는 거 있잖아. 요게 그냥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순간 변화율이야. 순간 변화율.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미분계수라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값이거든. 이게 너무 중요한 값이야. 저 기울기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물리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 뭐 어떤 아무튼 분야에서 너무 중요한 값이다 보니까 그 미분을 연구하고 만들었던 뉴턴이 기호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쓴 거냐면 이 기호 있지. 밑에는 지울게. 이 자식을 뉴턴이 이렇게 쓴 거야. 야 이거 너무 중요한 값이니까 앞으로 이 값을 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야 이렇게 쓰자. 함수가 뭐였어? F였지. 그래서 F 프라임 딱 쓰고 여기다가 이 점 A의 무슨 좌표? 점 A의 X좌표를 집어넣기로 했어. 이렇게 표기하기로 한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뉴턴이 왜 이런 짝대기를 그었을까? 이 짝대기가 진짜로야? 접선이야, 접선. 진짜야, 접선. 여기 접선. 접선이야, 진짜. 접선. 그래서 프라임. 읽을 땐 프라임이라고 있잖아.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이 접선이. 어쨌든 그 접선을 의미하는 거야, 짝대기 그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쓰기로 한 거, 뉴턴이 이렇게 쓰기로 한 거고, 결국 이제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세 가지지. 요 극한과 이게 같은 거고, 얘가 기하적인 의미가 뭐야? 이렇게 쓰고 기하적인 의미는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약간 물리적인 느낌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게. 물리적인 느낌으로는 X는 뭐에서? A에서의 뭐라 불러?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X는 A에서 뭐라고도 불러? 뭐 미분 계수라고도 부른대. 그래서 처음 배울 때 이게 완전 너무 어렵지. 뭐냐면 이 극한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얘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물론 처음에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하지. 암기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쓰고 F 프라임 이 극한 값을 너무 유명한 극한 값이다 보니까 표기를 새롭게 한 거야. 이렇게 표기를 도입한 거지. 너무 유명한 극한이니까. 그래서 F 프라임 A라고 쓰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미분계수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제 그림으로 저렇게 기하적으로 나타내면 접선의 기울기였던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를 미분을 한번 이제 이해를 해보자. 봐봐. 여기까지는 그냥 미분에 대한 어떤 수식적인 개념 막 이런 거라면 미분이 뭔지를 한번 이제 약간 우리가 보는 거야. 진짜 뭐 TV에서 맨날 미분이 뭐냐 막 하잖아. 미분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어쨌든 세상 만물은 변하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봐. 우리가 설 명절, 진짜 우리가 완전 어릴 때 초딩 때 생각하면 돼. 설 명절이 1년 주기로 돌아오잖아. 그러면은 우리 키가 요만해. 근데 1년 뒤에 친척집,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면 네가 이만큼 성장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노안인 어르신들도 너를 딱 보면 뭐라 그래? 야, 너 키 많이 컸다 이러지.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수학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도 그냥 눈만 있으면 딱 보자마자 변화율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큼 변했다라는 게 그냥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어? 커졌네, 작아졌네 이렇게. 많이 커졌네, 많이 작아졌네. 이게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관심 대상이 아닌 거야. 그럼 우리가 그럼 결국 뭐야? 그런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 시간 동안의 변화량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 순간순간의 찰나의 변화율을 보고 싶었던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지만 변하고 있는. 그걸 수학적으로 뉴턴이 계산을 한 거지. 그러니까 뭐지?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보는 게 아니라 짧은 그 찰나의 시간에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손톱이 자라고 머리가 길어지고 키가 커지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여기다 엎어봐. 여기다 엎어보면 이렇게 돼. 여기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봐. 잠깐 우리 뭐 시험이랑 상관없는 얘기 하고 있는 거다. 여기 잠깐 시간으로 봐봐. 우리 시간 보통 뭐라고 많이 쓰지? 문자를 t라고 많이 쓰지.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이걸 너의 키의 성장이라고 봐봐. 네 키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어쨌든 이게 네 키라고 봐봐. 이게 작년 설날의 너의 키. 이게 올해 설날의 너의 키야. 너의 키는 누가 봐도 많이 컸어. 평균적으로 이 시간 동안 이만큼의 키가 큰 거지. 그지? 그래서 너의 키를
이만큼 너의 키의 변화량. 키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야. 그럼 뭐라 그래? 평균. 평균이라는 거지. 너의 키가 시간마다 어떻게 변했는지 그 평균.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아? 너네 이거 알지 않니? 거속시? 거속시? 그럼 속력이라는 게 공식이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럼 이것도 말을 바꿔볼게. 여기는 무조건 시간으로 고정하는 거야. 왜 시간으로 고정할 수밖에 없냐면 일상생활에 이제 모든 변화 있잖아. 변화는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야. 시간을 기준으로. 하물며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기 무조건 시간축이라 보면 돼. 그럼 이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냥 속도. 속력 그래프라고 하면 이때 속력이 있고 이때 속력이 있잖아. 속력이 엄청 빠르게 증가했네. 그러면 A라는 시간부터 B라는 나름 좀 긴 시간 동안에 움직인 평균 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평균 속도. 평균 속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움직인 거리 있잖아. 거리. 거리를 뭘로 나눠주면 돼? 미안해. 이걸 위치로 바꾸게. 위치. 여기 시간이 A일 때의 위치. 시간이 B일 때의 위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이야. 여기가 부산이야. 내가 A라는 시간일 때 서울에 있었어. 한 4시간 달려서 부산에 도착을 했어. 여기 내 부산에서의 좌표, 위치야. 그러면 내가 부산까지 가는 동안의 평균 속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위치, 그러면 평균 속도라는 건 공식이 이렇게 돼.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거리는 어떻게 구해? 부산의 위치에서 서울의 위치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지? 그러면 이제 거리가 나오겠지. 움직인 거리. 그걸 내가 총 걸린 시간. 그 시간의 차이로 빼주면 그게 뭐야? 평균 속도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만 바꾸면 이 기울기가 지금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기울기가 아까처럼 이걸 키로 바꾸면 너의 이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키의 변화량. 평균적인 키의 변화량이 이 기울기랑 뭐 한다는 거야? 이 기울기랑 같다는 거야. 근데 그건 관심이 없다고. 그건 관심이 없고 우리는 이 순간에 시간이 살짝 흘렀을 때도 우리의 키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얼마큼 되는지 보고 싶은 거지.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만약에 봐봐. 그 순간적인 변화율이 왜 중요한 거야? 이게 또 딴 데로 빠지네. 순간적인 변화율이 왜 중요한 거야? 순간적인 변화율이 만약에 양의 값을 가지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당분간 증가하겠다. 순간적인 변화율이 만약에 음수인 값을 가지면 당분간에 뭐 하겠다? 감소하겠다. 이런 예측이 되잖아. 그런 걸 위해서 이제 미분을 만든 거야. 미분을 생각을 한 거지, 뉴턴의 사람이. 그래서 어쨌든 우린 여기에서의 순간적인 찰나의 변화율을 뭐로 대신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대신 구할 수 있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런 거라 보면 돼. 그래서 미분은 그런 거 아니까. 결국 뭐야? 미분은 변화율, 눈에 보이지 않는 찰나의 변화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봐봐. 뭐가 붙어? 순간 변화율 이런 말이 붙는 거지. 순간 변화율. 그런 거라 보면 돼. 그래서 물리적으로 여기다 이제 시간 무조건 여기다 시간이야. 보통 다 시간이고 여기다 키를 갖다 놓냐, 거리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야 여기가 넓이야. 어떤 뭐 내가 풍선이랄까? 풍선? 내가 풍선을 막 불어. 풍선을 불면 이 시간일 때 부피가 있을 거고 이 시간일 때 부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부피의 평균 변화율인 거야. 부피의 평균 변화율. 그럼 내가 이 시간에서 풍선을 훅 불자면 풍선이 순간적으로 확 커질 거 아니야. 그 순간적인 이때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면 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지. A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물리적인 의미로 부피의 순간적인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부피의 순간적인 변화율. 그래 나와. 그 나중에 미적분 2에 가서 그런 걸 활용하는 거야. 미적분 2에 가서 안 하려고. 내가 또 얘기 한 번 더 해줄 거야. 옛날에 우리 미군 처음 뵐 때 얘기하지 않았냐? 뭐 할 거야. 어쨌든 그렇고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정리해 보면 평균 변화율은 2점을 지나는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럼 문제를 우리 풀어야 되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하세요라고 나올 거야. 그 단어가. 그럼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 그럼 머릿속에서 빨리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럼 2점에 이 좌표를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한 점의 x좌표, 한 점의 x좌표.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하고 y좌표 구해서 계산하면 끝.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나 여기 설명하다 갑자기 미분 얘기 딴 데로 빠졌네. 봐봐.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취했는데,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이거 쓴 거.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건 시간의 간격을 거의 줄인다 이런 얘기야. 분모가 시간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델타 x가 시간의 변화량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순간 변화율, 저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만들려면 분모를 어디로 보내야 돼? 0으로 보내야겠지.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의 정의가 되는 거야, 따지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H를 어디로 보내야 돼? 0. H라고 하는 게 뭐였어? 이만큼의 길이였잖아. 이 시간의 간격을 거의 비디오 테이프를 거꾸로 감듯이 쭉 과거로 보내는 느낌.
이 시점으로 보내는 거니까 얘를 쭉 당겨오는 느낌이기도 하고 어쨌든 h가 0으로 가야 돼.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점 b가 a를 향해서 가니까 점 b의 x좌표를 어디로 보내? a로 보내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순간 변화율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순간 변화율은 일단은 네가 이 순간 변화율의 정의를 암기를 해야 돼. 일단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요거랑 요 두 가지를 암기를 해야 돼. 뭐라고 암기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는 순간 변화율의 정의 또는 미분계수의 정의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야. 우리끼리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왜 이 두 개를 암기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시험에서 이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 정의를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그럼 정의를 쓸 때 뭐 이거 쓰기도 하고 이거 쓰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건 순간 변화율의 H 공식이다 그냥 할게. 정의라는 말 안 쓰고 그냥 공식. 얘는 그냥 우리끼리 X 공식이라 할게. 리미트 밑에 있는 문자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X 공식.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X 공식 이렇게. 우리끼리 뭐라 그래? 이거 순간 변화율의 정의 또는 순간 변화율의 공식. 근데 우리끼리 구분하고자 H 공식, X 공식 이 두 개는 암기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극한이 수렴해서 극한 값을 갖는다라면 그 극한 값을 뉴턴이 어떻게 쓴 거라고? F' 접선하고 A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서 이 워딩도 다 암기를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써놓으려면 써놔 이제. 이거 암기. 근데 얘를 부르는 말이 뭐가 있다고? X는 A에서의 한 번 더 줄게. 미분 뭐라고? 개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 X는 A에서의 무슨 변화율? 순간 변화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기하적인 의미로서 그래프상에서 F'A가 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 그지? X는 A에서의 함수 fx의 접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다가 미분계수 구하시오,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오 다 이거 구하는 거야. 그럼 이걸 뭘로 구해요? 라고 한다면 정의로 구하는 거지. 정의. 근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배운 함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엄청 많잖아. 그 엄청 많은 함수에 대해서 매번 그 함수를 여기다 갖다 세팅해 놓고 정의로 이걸 구한다는 건 너무 비율적인 거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함수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F' 얼마를 구하시오 할 때마다 매번 정의를 쓰긴 좀 그러니까 아예 함수 자체를 통째로 저기다 넣어버리고 그냥 여기를 F'X로 구해버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미분 공식이라 부르는 거거든. 그럼 일단 봐봐. 여기까지 얘기를 해볼게. 한 김에 한 번에 가야 돼. 너무 빡세니까 여기 이제 H 공식, X 공식 체크 잘 하고 밑에 보면 뭐 쭉 내용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잠깐 넘어가서 그 도함수라고 있을까 봐봐. 도함수는 뭐냐면 F'X라고 부르는 걸 도함수라고 불러. 또 이름이 갑자기 또 하나가 추가됐어. F'X.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함수 fx가 있어. 이제 얘를 우리는 앞으로 자 미분하자라고 하면 그 앞으로 우리끼리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야.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걸 간단하게 미분 또는 미분하자라고 할 거야 내가. 미분하면 털 붙여. 내가 자꾸 털이라 부르고 털. 접선 F' 이렇게. 미분하자라고 하면 미분했다는 의미로 내가 프라임을 붙인 거야. 프라임.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결국 미분한 다음에 뭘 구하냐면 미분하고 여기다 숫자를 탁 집어넣을 거야. 결국 뭘 구하려고 하는 거겠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겠지. 같은 말로 이걸 뭐라 그래? 미분 계수라고 하는 거고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이걸 구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건 뭐야? 얘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야. 결국 이것도 하나의 함수거든. 결국 함수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구하겠다는 거거든. 함수값. 그러니까 먼저 함수가 구해져야 되니까 이 함수 있지 먼저. 사실 이제 내가 이거부터 얘기했지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사실 이건 거야. 그럼 이 함수 있지. f를 한 번 미분한 이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f의 도함수. 옛날에 뭐 유도함수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됐고 도함수라고 불러.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를 부르면 돼. 그럼 결국 미분계수를 구한다는 건 뭐야? f의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a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마치 이제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그냥 이 값을 뭔가 약간 느낌 이런 거지?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공식이야. 근데 갑자기 내가 너한테 F'1 구해봐 라고 했어. 네가 열심히 여기다가 A 대신에 1 집어넣고 막 극한을 계산해서 F'1을 구했어. 근데 내가 갑자기 야 F'2 구해볼래? 그럼 저 씨발 새끼 이러면서 여기서 또 2 집어넣고 F'2를 막 구하겠지. 내가 또 F'3 구해볼래? 이러면 또 알지 무슨 말인지 3 막 하겠지. 그러니까 아싸리 이렇게 하자는 거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함수 있잖아. 자주 나오는 함수에 대해서는 아싸리 이걸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도함수를 구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이게 함수로서 그냥 구해지면 매번 극한으로 F'1, F'2, F'3 구하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자체를 구해놓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냥 함수 다루듯이 똑같이 함수값 구하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저 도함수라는 거의 정의를 알아야 돼. 근데 잘 봐봐. 도함수의 정의가 또 있을 거 아니야, 나름. 도함수. 이 도함수라는 거의 정의가 역시 요렇대. 요거 하나 외우면 되거든? 요거.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F'A를 외우기로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A 대신에 저 H 공식에 A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X 집어넣으면 돼. 그게 다야. X. 그래서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사인 함수 같은 거 있잖아. 사인 X. 사인 X 가지고 이 정의에 집어넣어서 어쨌든 뭐 쿵짝쿵짝이 이 정의대로 계산을 해보면 얘가 코사인 X가 나오고 하는 거야. 코사인 X. 사인 X를 가지고 저 짓을 하면 그럼 이런 거 아니겠어? 아니야, 너무 어려우니까 하지 말자. 나중에 하자. 봐봐. 어쨌든 그런 거야. 저걸 도함수라 부르고 저렇게. 약간 만약에 미분을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 아무튼 미분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 그럼 이제 미분을 한 번 하면 도함수라 불러. 근데 미분을 두 번 하면 또 도함수인데 구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을 두 번 하면 이거 뭐라 그래? 방금 말한 것처럼 2개 도함수라고 부른대. 미분을 세 번 하면 3개 도함수. 미분을 여러 번 해서 n번 하면 n개 도함수 이렇게 그렇게 말한대. 그럼 참고로 미분을 막 내가 이렇게 4번 하잖아. 그럼 털이 너무 많잖아. 이게 보기 싫으니까 뭐 꼭 기준은 없는데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해. 가끔 보면 이렇게 미분을 4번 했다는 의미야. 알겠지?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도함수의 나름 정의까지 알아야 돼. 정의까지. 자, 근데 내가 이거를 여기다 써줄 테니까 이거 메모 남겨야 돼. 여기까지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알려주거든. 근데 우리도 알아야 돼. 우리 시험에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가 나오면 너가 문제 안에서도 이걸 보고 얘라고 딱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약간 이런 거야. 내가 늘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거 공식을 할게. 자, 공식을 배우면 이걸 그냥 배우고 외워.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어차피 시험은 이렇게 잘 안 나와. 물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구조가 살짝 변형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바뀔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봐야 되는데 뭐 별건 아니고 일단은 기울기로부터 출발했고 얘도 기울기니까 나름 이게 기울기잖아, 평균 변화율이. 그러니까 분수꼴로 이제 딱 식이 주어져 있어. 근데 봤더니 분자에 봐봐. 너무 당연한 거지. F 빼기 F가 보이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 기울기였잖아. 그러니까 Y 값을 차잖아. Y 값의 차. 기울기. 당연히 분자에 F 빼기 F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는 거야. 어디냐면 여기랑 이 괄호 안에 얘를 뭐 하면 x끼리 뭐 하면 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여기가 뭐니까 x의 차잖아. 기울기 구하는 거 생각해봐. 기울기 구하는 거. x끼리 뺀 거분에 y끼리 뺀 거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를 둘이 빼. 그게 뭐야? h. 여기가 차.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둘이 뭐 한 게 차.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뺀 거야. 그 여기 그대로 있으면 돼. 무슨 말이죠? 여기 얘랑 얘를 뺀 게 어디에 있으면 돼? 그냥 그대로 여기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완벽하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미분계수의 정의다라고 보면 돼. 그럼 무슨 말이죠? 한번 잠깐만 해볼게.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여기까지 필기 안 해도 돼. 근데 사실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하는 것까지 막 너무 약간 내가 너무 고등학교 틱하게 너무 하는 거긴 한데 그냥 해볼게. 잠깐만. F에 1 플러스 3H 빼기 F에 1 탁 H 탁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좀 전에 했으니까 저 극한 자체가 뭔가 미분계수의 냄새가 나긴 하는 것 같아. 좀 전에 했으니까. 자, 보자. 분수꼴인데 분자에 뭐가 보여? F 빼기 F가 보여. 그럼 여기 둘이 빼봐. 빼면 몇 H야? 3H지. 3H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고 3 곱해. 이렇게 이 정도. 그럼 3 곱하기. 그럼 완벽하게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인 거야.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뉴턴이 했던 것처럼 접선 갖다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그럼 여기다 그럼 뭘 써야 되죠? 많이 하다 보면 보이긴 해. 난 이렇게 외웠거든 어릴 때. 뭐 내가 외운 건 틀린 건 아니야. 봐봐.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어. H에다가 0을. 뭐만 남아? 이 괄호 안에 1만 남지? 그 1을 써주면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알겠지? 근데 얘가 약간 좀 하는 김에 너네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뭐 지금 내가 한 건 사실 미안한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돼. 우리 로피탈이라는 거 쓰면 돼. 로피탈. 우리 어릴 땐 로피탈을 못 쓰니까 막 저렇게 형태 맞추고 꼴 맞추고 했었거든. 지금 우리 로피탈 쓸 수 있어. 어쨌든 지금 이해만 했으면 되죠. 안 적어도 괜찮아. 그냥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 건 뭐야? 이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외워야 돼. 알겠지? 그러면 잠깐 우리 이거 가지고 뭘 하나 잠깐 보자. 우리 뒤에 잠깐 순서를 좀 왔다 갔다 하게 이 파트는 여기 가서 뒤에 우리 여기 미분 공식 봐봐. 한 2-3개 정도만 해보자. 그래도 처음이니까.
여기만 잘 버티면 뒤에부터는 진짜 개 쉬워. 진짜 장담할게. 진짜 쉬워. 봐봐. 미분 공식 65페이지 한번 가보자. 나 좀 다 할 순 없고 쉬운 거 정도만 해볼게. 너네 필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봐봐. fx가 c 65쪽에 교재 65쪽 한번 봐봐. 완벽하게 뭘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잠깐 해보는 거야. 페이지가 다르구나. 미안하다. 저 미분 공식이 몇 페이지야? 81쪽이다. 81쪽. 81쪽 봐봐. 81쪽에 미분법의 기본 공식이 있을 거야. 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함수? 상수함수라 부르지. 상수함수. 그러면 내가 이 상수함수에 도함수라는 게 너무 잠깐 궁금해. 도함수. 그 상수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가 너무 궁금해서 내가 할게. 그냥 봐봐. 이렇게 놓고 아까 뭐 도함수의 공식이 여기에 x 플러스 h 빼기 x래. 이렇게. 그러면 상수함수라는 건 뭐야? 뭘 집어넣든 간에 y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일정하게? 그럼 이 모양이 들어가든 어떤 모양이 들어가는 거네? 뭐야? c 빼기 얼마야? c. 그럼 내 말을 한번 여기서 이걸 이해해봐. 야, 같은 값을 뺐잖아. 그럼 이건 0이지. 근데 h가 0으로 가니까 대입했어. 자, 봐봐. 이게 처음에 여기를 잘 극복해야 돼. 이렇게 되지. 근데 나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게. 얘는 진짜 0이다. 얘는 가짜 0이다. 무슨 말인지 아니? 이거는 무한소 개념. h가 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굳이 따져보면은 이 근처에 있는 값인 거야. 얘는. 그러니까 0점 뭐시기 이런 거지. 그리고 우리는 수학에서 분자가 0이면 그냥 얼마인 거야? 0인 거야. 이거 0분의 0꼴이 아닌 거야. 0분의 0꼴은 얘도 0 근처, 얘도 0 근처에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구분해서 내가 앞으로 수업 시간에 진짜형, 가짜형 할 거야. 그렇지? 그럼 이런 거네. 상수함수는 도함수, 즉 미분을 하면 무조건 얼마인 거야? 0. 너는 어릴 때 막 숫자 1 미분하면 0, 2 미분하면 0 이렇게 하잖아. 그런 거야. 자, 내가 하나만 더 해볼게. 필기 안 해도 돼. 필기 진짜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도 몰라도 돼. 나중에 또 정리해 줄 거야. 봐봐. 너네 그냥 이런 게 있거든. 고1 때, 야, 이런 거 인수분해를 배워. 고1 때. 고1 때, 야, 이거 인수분해 하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배운다? 얘를, 여기 좀 이렇게 할게. 일단 지우고. 막 이런 걸 인수분해를 해. 마이너스 Bn승. 야, 이거 인수분해하면 A랑 B를 한번 빼고, A에 n-1에다가 A에 n-2에다가 B가 하나 채워주고 이렇게 쭉 이런 규칙으로 와서 A가 안 나와. 그럼 B만 n-1 뭐 이런 나름 이런 게 있거든. 한 번 더 써줄까? 그래도 눈으로 A가 줄어들어. B가 두 개가 채워져. 이렇게 A는 줄어들고 B는 하나씩 채워지면서 전개가 돼. 전개. 자, 그럼 지금 우리 하나만 보고 이제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봐봐.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우리가 무슨 함수라 불러? 다항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를 가지고 우리 한번 도함수를 구해보자. 도함수.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함수 중에 하나잖아. 이거 도함수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일단은 도함수의 정의 h가 세로로 갈 때 h분의 여기 f x 플러스 h 빼기 f x야. 그러면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우리 시험 편입시험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그냥 지금은 가볍게 보자. 우리가 막 너무 베이스가 없고 기본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바로 외워 이러지. 봐봐. x 플러스 h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집어넣어 보는 거야. x 플러스 h 하고 n승 빼기 fx 뭐야? xn승이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분자가 일단 h에다 0을 집어넣잖아. h 막 0을 집어넣으면 여기 h가 있어. 위에 h가 있으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0분의 0꼴이야. 가짜 0분의 가짜 0이라고. h가 위에 분자에 있잖아. 그러니까 저게 진짜 xn승이 아닌 거잖아. 0분의 0꼴. 어떡하지? 라고 봤더니 0분의 0꼴은 인수분해하려면 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럼 저 위에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요놈이랑 요놈을 한번 빼고 시작하는 거야. 빼고. 죄인수리 빼니까 뭐가 돼? 그냥 h가 돼. h가 되면서 빼니까 그럼 x 플러스 h 얘부터 n-1승 플러스 x 플러스 h 이 덩어리가 n-2승. 그럼 x가 하나 와서 곱해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안 쓸게. 플러스 쭉 가서 이제 너 안 나오고 x만 몇 번? n-1번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참고야. 여기가 이제 n승이잖아. n승. 그럼 여기가 항이 n개 있어. 항이 n개. 이런 규칙이 있거든. 자, 여기도 항이 n개 있는 거야. n개. 자, 그러면 마무리하자. 지워져. 이렇게 지워지고 리미트 h가 0으로 가지. h에다 0 대입해보자. 0 대입하면 x에 뭐가 나와? x에 n-1 h에 0 집어넣었어. 0 집어넣으니까 x에 n-1인데 하나 보태지지. 그래도 뭐야? x에 n-1이지 이렇게. 플러스 쭉 가서 마지막은 h가 없으니까 너 혼자 솔로로 x n-1이 나오지. 근데 똑같은 건 n번 더하니까 뭐야? n 곱하기 x에
N-를 해서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에게 증명을 해줘.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 너네가